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관위 공무원 출신으로 그동안 선관위 내부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세상에 알리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던 국민의힘 책임당원 배명수 도시산업개발 대표가 최근 국힘 당대표로 출마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북 칠곡이 고향으로 현재 대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배명수 대표는 한동훈이 국힘 당대표가 되면 한국의 우파는 사실상 괴멸될 위험성이 높다면서 평균적인 국힘당 의원 수준도 안 되는 한동훈을 당대표로 만들어준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소위 우파 또는 보수를 표방하면서도 자유우파 행태와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난 한동훈을 노골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권력지향적 유튜버들이 적지 않다면서 이들의 행태도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배명수 대표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서 얼치기 좌파 한동훈이가 국힘당에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김경률, 한지아, 김혜지, 함은경 같은 호남 좌파는 받아들이고 도태우, 장해찬 같은 영남 우파는 쫓아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 한마디로 한동훈 쟤는 그냥 수사검사 출신일 뿐이다. 국힘당 대표를 맡을 그릇이 아니다. 나는 이번 총선 기간 동안 한동훈을 지켜봤는데 알맹이 없는 말과 하나마나한 말과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걸 보고 빈 깡통인 걸 알아챘다. 그리고 주위에 붙어있는 사람은 한결같이 좌파들이었다. 만약 한동훈이 국힘당 대표가 되면 우파 괴멸의 위기가 현실로 닥친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 대표는 또 최상병 특검을 하자는 한동훈을 보니 기도 안 찬다. 최상병 특검은 민주당과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몰고 가서 탄핵 정국을 만들고 이재명 사법 방탄을 하려는 계략일 뿐이지 해병 사망의 진실을 밝히려는 순수한 의도가 아닌 걸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그런데 한동훈이 이걸 덥석 물어버리다니 원래 생각이 짧은 거냐 아니면 좌파에 포획돼 그런 거냐. 한마디로 한동훈은 평균적인 국힘당 의원 수준도 안 된다. 그런데 당대표를 시켜줘?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지금까지 한동훈 빨았던 사람들 두 말 말고 한시 빨리 원래 자리로 돌아오라. 아니 우리 우파가 언제부터 한동훈이었나? 박근혜와 삼성을 죽이는데 앞장선 게 누구였나? 바로 한동훈 아니었나? 그리고 왜 벌써부터 한동훈 없으면 대선 망한다고 이 난리냐? 3년 남짓 남은 기간 얼마든지 괜찮은 대선 후보 나올 수 있다. 걱정 말고 빨리 돌아오라라고 역설했습니다. 배명수 대표는 또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에서 한동훈은 하라는 수사는 옳게 안 하고 신문과 TV와 좌파의 선동만 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30년과 벌금 1185원이라는 한국 사법사상 가장 잔혹한 구형을 때렸다고 하며 앞으로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신문이나 TV가 선동하는 대로 국민 눈높이 운운하면서 한국 사회를 베네수엘라로 만들 것이라 했다. 맞는 말이다. 한동훈은 국민 눈높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그 국민은 나와 같은 국민이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일상을 살아가고 아무것도 고민하지 않고 기회주의 TV나 신문만 보고 판단하는 국민인 것이다. 한동훈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가혹한 중령을 구형하고 가혹한 법정 구속을 하고 가혹한 수용 생활을 하게 한 것은 자신이 존중하고 좋아하는 인간들의 눈높이를 따른 것이지 우리 같은 자유우파의 눈높이를 따른 것이 아니다. 이래도 국힘당 지지자라면서 한동훈을 지지하는가? 한동훈은 전형적인 정치검사이자 비정한 출세주의자다. 그 모든 게 좌파와 맥이 연결돼 있다. 그러나 국힘당은 전체 책임당원의 40%가 TK다. 한동훈은 당대표 선거에서 나가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TK가 존재하는 한 한동훈이 설 자리는 국힘당에 없을 것이다 라면서 자신의 고향이기도 하고 현재 살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결국 마지막에는 한동훈을 비토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배명수 대표는 또
주변에 처가 쪽 사람들 또는 정치적으로 현재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친중파가 대거 포진되어 있다고 하는 한동훈의 대중 인맥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시진핑의 올 7월 최대 관심사는 한동훈의 국힘당 접수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중국과 시진핑의 한반도 전략이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한동훈의 국힘당 접수에 달렸기 때문이다. 한국은 역사를 시작할 때부터 중국에 애속됐다. 또 한동훈으로 그 되풀이를 할까 걱정이다. 털보 김은국은 만나 밥 먹으면서 애국 우파는 피하는 한동훈이다. 그런데 한동훈 지지자는 문재인 지지자와 겹치더라. 한동훈 지지자의 약 80%가 조선족과 중국인과 문파임을 우파는 잘 알아야 한다. 우파는 이것저것 정보를 많이 검색할수록 한동훈을 지지하지 않는다. 제발 정보를 많이 검색하여 중국에 애속되는 선택을 하지 말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한동훈은 자유우파의 애물단지다. 내버리자니 아깝고 쓰자니 좌파스럽다. 그런 한동훈은 자유우파에게 인정을 다시 받기까지는 당대표 선거에 나오지 말았어야 한다. 왜 김경률, 하문경, 한지아, 김혜지, 진중권 같은 좌파를 앞세워 국힘당을 접수하려고 하는가? 도대체 국힘당 당원을 뭘로 보길래 그런 꿈을 꾸는가? 지금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라고 기회주의 언론인 조선과 동아는 선동해야 되지만 그 영향력은 과거와 다르다. 국힘당원은 정치 고관여 계층이다. 시사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고 커뮤니티에서 많은 정보를 접하는 계층이 국힘당 당원이다. 한동훈은 결국 국힘당원이 거부를 하게 될 것이다. 만약 국힘당 당원이 이번에 한동훈을 거부하면 국힘당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기회주의 언론이 설계해 놓은 걸 국힘당 당원이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생기는 것이고 따라서 정치 풍토가 확 바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국힘당 당대표 선거에서 국힘당원의 결정은 한국 자유우파의 앞날에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라면서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배명수 대표는 또 한동훈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일부 소위 우파 유튜버들을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그는 먼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그거 참 희한하다. 내가 우파 유튜브를 유심히 관찰해보니 확실히 그렇다. 한동훈 지지하는 유튜브는 이재명을 까는 건 잘하지만 문재인에 대해서는 입도 달싹 안 하고 한동훈 비판하는 유튜브는 문재인도 까고 이재명도 깐다. 그건 왜 그럴까? 한동훈 지지하는 유튜브는 하나같이 뱃돼지에 기름기가 차고 얼굴도 분이 피고 옷도 매미 날개 같다. 문재인 때도 잘 처먹고 잘 입고 잘 나갔고 윤석열 정권이 되자 또 우파 유튜브라고 문재인 때보다 더 잘 처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나가고 있다. 종편에서든 어디서든 말이다. 이런 류의 유튜브는 모두 한동훈을 빨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은 까지만 문재인에 대해선 입도 달싹 안 한다. 반면 한동훈의 정체성을 폭로하고 한동훈의 당대표 낙마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유튜브는 하나같이 가난하다. 문재인 정권 때도 탄압받고 윤석열 정권에서도 덕을 못 본 부류다. 그러나 방송 내용은 진실하다. 그리고 이들은 이재명도 까지만 문재인도 깐다. 그리고 한동훈을 보수의 위협으로 보고 당대표 선거에 낙선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못 먹고 못 입었지만 우파 이념의 진심인 유튜버와 한동훈을 빠는 부티나는 유튜버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라고 주장했습니다. 배 대표는 또 자신이 최근 몇몇 소위 우파 유튜버들의 구독을 취소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구독 취소한 채널을 공개하고 있지만 굳이 그걸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합지 않아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동훈을 당대표로 밀고 있는 이런 유튜브는 구독 취소했다. 우리 진정한 자유우파는 기회주의를 배격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관찰한 바는 이렇다. 한동훈을 지지하는 측이 누구냐 하면 권력 향배의 눈치를 보는 메이저 언론, 즉 조선이나 동아나 YTN 등과 개인 욕심이 많은 유튜버들이다. 우리 자유우파 시민은 개인 욕심이 아니라 나라를 생각한다. 한동훈을 지지하는 개인들도 많다. 그런데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들은 조선족이나 문재인 빠가 대다수다. 댓글 수준 한번 봐라. 무지성 한동훈을 빤다. 거기다 맞춤법은 80% 틀리고
김정은이나 문재인 빨듯 무조건 빤다. 이런 팬덤도 팬덤이냐? 분명히 말한다. 한동훈은 국힘당 대표 선거에 나오지 마라. 중국은 한동훈이 국힘당을 접수하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런데도 무지성 한동훈 빠들은 한동훈 하고 있으니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오선의 윤상현 의원이 국힘 선관위가 청년최고위원회 출마한 김소연 변호사와 최고위원회 출마한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를 컷오프 시킨 것과 관련해 두 사람에 대한 컷오프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선관위는 서병수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김소연 변호사와 김세희 대표가 지금까지 혹독하게 비판해온 유승민이나 이준석 등과 가까운 이른바 세보수계 인사들이 상당수 선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컷오프 결정 후 상당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최고위원 선거 출마까지 가로막아서는 안 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당 선관위가 최고위원 후보 자격심사에서 탈락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이의 신청을 수용해 후보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조만간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와 김소연 변호사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린다고 합니다. 공과 과는 당원들이 직접 평가하도록 하고 국민의힘의 성공을 돕겠다며 나선 이들에 대해 당이 출마까지 가로막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당내에 만연한 뺄셈 정치를 혁파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원팀으로 힘을 모아도 지금과 같은 극단의 여소야대 정국을 헤쳐나가기 어렵습니다. 내 편, 네 편을 나누거나 특정인을 팀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체 행위를 경계해야 합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국민의힘을 우파 이념 집단으로 무장시키고 봉사하는 정당으로 변모시킬 적임자를 찾는데 편견과 예단이 작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면서 김소연 변호사와 김세희 대표에 대한 컷오프 철회를 사실상 당선관위에 촉구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윤상현 의원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윤상현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일 있을 비전 발표회 등을 차질 없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접 연락해 주시고 용기 주신 많은 중진 의원님들과 선배 정치인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당에서는 2020년 중청위 사태와 같이 특정 계파 일부 청년 정치 호소인들로 인하여 다른 청년들 앞길이 막히는 일이 종종 있어 왔고 장해찬을 아웃시키는 것을 기점으로 그 특정 계파 청년 정치 호소인들이 당 장악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준석과 사실상 한몸으로 성상납당과의 합당을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 당 당대표 후보들에게 합당이나 이준석 품기에 대한 답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범죄당 이재명당 및 조국당, 성상납당과 우리 당은 달라야 합니다. 저는 여의도를 범죄 옹호 소도로 사용하는 것을 철저히 처단하겠습니다. 당을 사당화하고 이준석을 그리워하는 특정 계파 청년 정치 호소인들은 개혁신당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길 바라는 북한 발악이 종북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에서 암약하는 것처럼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성공을 바라지 않으며 이준석을 그리워하고 유승민 등을 위한 당 장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이들의 멘토들의 분탕질로 인한 당 분열은 2013년 이래 1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치울 건 치우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에 실제로 특히 김소연 변호사를 컷오프 시키는데 맹렬히 나섰던 당선관위원들 중에는 바로 이준석이나 유승민과 가까운 일부 소위 젊은 세복의 그런 정치인들이 있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김소연 변호사에 대해서는 절대로 출마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컷오프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11명의 청년 최고위원 출마 후보들 가운데 인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인기도 면에서 김소연 변호사는 거의 지금 최상위권 몇 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 가운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컷오프 시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이번 월요일에 김소연 변호사와 김세희 대표에 대한
컷오프 철회 논의를 당 선관위가 한다고 하는데, 두 사람 모두 일단 윤상현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석연치 않은 컷오프를 철회하고 출마해서 정당하게 서로 경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월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